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브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참 기뻐 라고 말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사실 기쁨은 정말 흔한 말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정도의 표현만 할 뿐 참 기뻐 같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나쁘지 않은 정도, 그럭저럭 괜찮은 정도만 되어도 정말 다행이라고 여기며 살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함께할 저자 차드맹타는 단지 우울한 마음이 괜찮아지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물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기쁨은 풍요로운 삶, 성공을 쉽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기쁨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에 다다르게 하는지 이에 대해 기쁨에 접속하라와 함께 살펴볼게요. 참고로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은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삶은 참 아리송합니다. 무언가를 찾길 포기했을 때 꼭 그것이 찾아와요. 언젠가 필자는 컴퓨터에 받는 특정한 케이블을 찾아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을 뒤진 끝에 포기한 나는 결국 내일 새 케이블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고 나서 채 몇 분이 지나기도 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고작 1m 정도 떨어진 선반 위에 있는 그 케이블을 발견했습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였어요. 감각적, 자기 도취적 쾌락이 아닌 순수한 기쁨에 접속하는 능력을 향상하자 나는 더욱 행복해졌을 뿐만 아니라 필사적으로 성공해서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든 아니든 행복해지자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어요. 나는 심지어 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 수 있었어요. 기쁨은 행복을 낳고 행복은 성공을 불러온다는 것을요. 그런데 잠깐, 그렇다면 기쁨과 행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로 불리는 마티우 리카르의 행복에 대한 정의를 인용해 볼게요. 마티우는 행복을 아주 건강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풍요와 번영의 상태, 단순히 기쁜 느낌이나 들뜬 마음 혹은 그런 기분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느끼는 최적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즉, 행복이 개인의 번영이나 정신적 건강에서 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된 내면의 상태라면 기쁨은 기쁜 느낌 혹은 순간순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행복이란 집을 짓는 하나하나의 벽돌이며 행복한 삶이란 기쁨의 순간들로 구성되는 셈이죠. 물론 행복한 삶이라고 해서 모든 순간 순수한 기쁨만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언제 어느 때고 기쁨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쁨이 행복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복과 성공은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필자 또한 동양 문화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성공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했고 언젠가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반대가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성공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성공을 불러옵니다. 행복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운에 달린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기쁨과 행복은 충분히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대단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필자는 행복해지는 법을 먼저 배우라고 추천합니다. 먼저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고 해도 성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공하기 전에 행복하지 않다면 성공한 뒤에는 더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금전적으로 풍족해진 나나 내 주변의 부자 친구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부자가 되면 성격이 더 강해져요. 원래 무례하고 잔인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나면 더욱 무례하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잘해줄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래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은 부자가 됐을 때 더 친절하고 관대해집니다. 그만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요. 어느 경우에라도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특히 성공하기 전에 먼저 배워놓는다면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면 더 성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 그 자체를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대 문헌에는 마음 기울이기에 대한 아름다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고대에는 마음 기울이기를 산 비탈에 비유했어요. 땅이 기울어져 있으면 물은 기울어진 방향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생각과 감정은 기울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기쁨을 향해 기울어져 있으면 별 노력 없이도 기쁜 생각과 감정이 마구 피어날 거예요. 노련한 명상가는 마음을 다스릴 때 마음과 싸우기보다는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기울이기 방식은 한 가지의 중요한 능력을 필요로 해요. 바로 친숙해지기입니다. 마음을 기쁨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을 말하죠. 마음이 기쁨에 익숙해질수록 기쁨을 더 잘 인지할 수 있고 기쁨으로 더 기울어지면서 기쁨이 발생하는 조건을 더 힘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 친숙하다, familiar 이라는 단어는 가족, family 라는 단어와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을 기쁨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은 기쁨을 가족의 가까운 친척 혹은 가족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족은 여러분이 늘 기댈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 늘 함께 해주는 존재이죠.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내 인생에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고 그와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를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서도 그에게 조심스럽게 집중해야 하고 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기쁨에 익숙해지도록 할 때는 기쁨을 환영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조심스럽게 집중하며 그에 대해 잘 알아야 하죠. 마음이 기쁨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기쁨을 발견해야 해요. 이런 이유로 마음이 아주 작은 기쁨을 인지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기쁨의 순간들은 넘쳐나지만 이 순간들은 오래 지속되지도 않고 엄청 강렬하지도 않기 때문에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탐지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면 마음은 기쁨을 향해 자연스럽게 기울어질 거예요. 훈련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저 기쁨을 탐지하기만 하시면 돼요. 어떤 형태로든 얼마나 사소하든 기쁨이 피어날 때마다 그것이 피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기쁨을 인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파란색 자동차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파란색 자동차는 매 순간 도로를 지나가지만 이를 의식하기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파란색 자동차를 찾는 게임을 한다면 그 차가 온갖 곳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순간 기쁨을 찾을 수 있지만 기쁨은 매우 미묘하면서도 빠르게 지나쳐갑니다. 샤워하며 피부에 따뜻한 물이 닿는 좋은 기분을 느끼는 순간 기쁨은 즉각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인지하지 못하면 몇 초 이내에 바로 사라져버리죠. 따라서 이 연습은 기쁨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작은 기쁨의 조각을 더 많이 인지할수록 기쁨이 모든 곳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쁨의 조각들은 원래 모든 곳에 다 있기 마련이니까요. 다만 이전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죠. 자, 그럼 훈련을 해볼게요. 한 번의 호흡으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의를 집중해 천천히 숨을 한번 쉬세요. 훈련 중 아주 작은 기쁨이라도 감지되면 그것을 느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기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쁨의 부재를 느끼면 그만입니다. 끝이에요. 틈틈이 의식적으로 숨을 한번 쉬고 아주 작은 기쁨을 감지해 보는 거예요. 참 쉽죠. 이것이 습관이 되었을 땐 굳이 숨 쉬는 과정 없이 내가 기쁨을 수시로 느끼며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곤 그저 기쁨을 인지하는 것 뿐이에요. 언제든 기쁨이 느껴지면 그 기쁨을 인지합니다. 기쁨을 느낄 때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저 진심으로 미소를 짓기만 해도 기쁨을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듯이 미소를 지어보세요. 행복과 관련된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일으켜 더 깊은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늘 효과가 있어요. 심지어 활짝 웃지 않아도 됩니다. 살포시 짓는 미소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는 일상에서 기쁨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일상에서의 만족스러운 경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을 먹으며 첫 한 입의 기쁨에 완전히 집중해 보세요. 가장 배고플 때 첫 한 입을 먹게 되니 이는 가장 맛있는 한 입이 되기도 하겠죠. 이때 만족에서 오는 아주 사소한 기쁨이 발생합니다. 이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쁨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이 연습은 그저 음식을 한 입 베어물 때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 점심을 먹고 있더라도 대화 시간을 많이 빼앗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경험이 주는 기쁨에 집중하는 연습을 할 기회는 하루에도 수없이 옵니다. 밥 먹을 때만 해도 음식을 베어무는 일이 여러 번 일어나니 만족스러운 감각적 경험에 주의를 집중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연습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때마다 최소한 1분 정도는 그 만족감이 일으키는 기쁨에 주의를 완전히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마다 최소한
처음 음식을 먹을 때의 기쁨에 완전히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특히 아이를 볼 때 1분간 그 대상이 주위에 있음에 감사하며 그 기쁨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으면 1분 동안 그 접촉이 주는 기쁨에 완전히 집중합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이 몸에 닿으면서 느끼는 기쁨에 집중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몸에 닿는 상쾌하고 개운함이 주는 기쁨에 집중해보면 좋겠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방출의 기쁨에 1분간 집중합니다. 날씨 좋은 날 외출했을 때 좋은 날씨가 주는 기쁨에 집중합니다. 걸을 때 걷는 능력이 있음에 기뻐하고 그 기쁨에 1분간 집중합니다. 만족감을 주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그것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볼 때 1분간 그 기쁨에 주의를 집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할 때 1분간 그 사람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주는 기쁨에 집중합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사소해 보이는 연습에는 강력한 이점이 있어요. 일단 관계가 더 만족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모르다가 그들과 떨어지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곤 하죠. 자녀가 대학에 다니기 위해 집을 떠난 후에야 함께 있을 때 더 신경 써줄 걸 하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이 연습을 하면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게 되어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음을 기뻐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면 그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있음을 더 즐기게 되어 더 행복해지고 관계도 더 돈독해집니다. 또 다른 강력한 이점은 매우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쁜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 연습은 기쁨을 그저 인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완전히 집중해 온전히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기쁨이 커지는 한편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이 따라오죠. 이로써 삶의 작은 기쁨들을 완전히 느끼는 것은 물론 이 기쁨들을 당연시하지 않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언젠가 나는 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그중 몇몇은 나보다 빨리 죽을 거예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인류의 생명을 연장해 인간이 천년 만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죽습니다. 삶의 유한함을 이해하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최소한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되죠. 스티븐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축사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서 큰 변화를 주도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들의 기대, 자존심, 실패나 수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선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내게는 진정 중요한 것만 남았습니다.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아는 한 잃을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벌거숭이에요. 심장의 소리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주제가 행복과 관련된다니 참 놀라운 일이죠. 한 연구에서 사람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낄수록
일상적 경험에서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더 커져 더 행복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간단히 혹은 자기 전에 간단히 혹은 하루 중에 어느 때라도 스스로 이 두 가지를 되뇌보세요. 언젠가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언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내게는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또 다른 멋진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화난 상태를 유지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내일 죽는다면 어떨까? 라고 가정하면 나는 매우 슬퍼하며 그 사람 생전에 더 잘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오랫동안 화를 낸 채로 지내기가 쉽지 않죠. 기쁨에 마음을 기울이는 동안 여러분의 명상 연습은 점점 기쁨으로 가득 찰 거예요. 살면서 기쁜 순간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부탁건대 기쁨을 매 순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기쁘게 연습하면 더 큰 기쁨이 발생하고 더 자주 기쁨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명상, 모든 순간이 기분 좋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삶에는 언제나 일상적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에는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등이 아파서 사흘 전 배우자와 싸웠던 일이 떠올라서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등의 이유로 피곤할 수 있어요. 어떤 날에는 왜 우울한지도 모른 채 그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겨우 기쁨을 느낀다고 해도 그 기쁨은 빠르게 사라지고 그것을 다시 끌어내기가 너무 피곤한 날이 있어요. 어떤 날에는 기쁨을 이끌어내는 일이 쉽다가도 어떤 날에는 힘들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이 수일간 지속된다 하더라도 연습이 실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단지 불완전한 세상에 불완전한 마음이 일상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일 뿐이니까요. 유능한 달리기 선수들조차 어떤 날에는 달리기가 즐겁지 않고 어떤 날에는 평소보다 성적이 저조해요. 그렇다고 그의 훈련이 실패는 아니겠죠. 그저 일진이 좋지 않은 것 뿐입니다. 마음 훈련에서도 일진이 좋지 않은 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종종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감정적 고통이 발생하며 이는 노련한 명상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통은 몇 달간 지속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했던 이런 훈련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힘든데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자동차에 치여 크게 부상을 당한 달리기 선수에게 재활 치료를 하는 것과 같아요. 몇 달간 달리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실패한 선수는 아니죠. 그의 고통스러운 재활 노력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력과 강인함의 상징입니다. 한편 여러분은 놀랄 수도 있어요. 마음을 기쁨에 기울이는 것을 연습할 때 기쁨은 기대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곤 하니까요. 마음의 경사가 기쁨을 향해 기울어지면 기쁨은 발생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명상가 소유 포럴의 제자였던 크리스는 명상 연습을 하고 나서
자신이 별 이유 없이 웃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기뻐요. 기쁨을 느끼게 된 것은 더 자주 웃어서입니다. 더 웃게 된 것은 내 명상 연습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이죠. 이전에는 명상 효과가 크고 엄청난 경험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훨씬 섬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미소 반사작용이라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자 명상 연습을 할 때 신체적 고통이 나타나면 별 이유 없이 미소를 짓게 됐고, 이는 명상하지 않을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혼란스럽거나 긴장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 불편할 때 반사적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소 짓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진정한 미소 말이죠. 진정한 미소는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소 짓는 습관이 점점 더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우울했고 약간의 사회불안 장애가 있었죠. 하지만 진심을 담아 웃을 수 있게 된 것, 원할 때 일시적으로나마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설 자리가 적어지는데 사람들은 이를 곧 눈치챕니다. 나 역시 기쁠 때는 부정적인 면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이 점에 끌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은 힘든 여정입니다. 나는 아직도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이제는 늘 회복해요. 무엇이든 그대로 완벽하다는 생각, 행복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살다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있기 마련이고, 내면의 행복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과 재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한마디 원칙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멈추지도 애쓰지도 마라. 늘 그렇듯이 필자는 이 중요한 교훈을 고대 불교 경전에서 배웠어요. 누군가가 붓다에게 어떻게 해탈의 경지에 다다랐는지를 시적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홍수를 건너셨습니까? 그러자 붓다가 대답합니다. 멈추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음으로써 나는 그 홍수를 건넜다. 붓다는 만약 자신이 지나치게 애썼다면 물에 휩쓸려 갔을 것이고 멈췄다면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멈추지도 지나치게 애쓰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필자에게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어떤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우라도, 특히 무엇인가가 지루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 결단력과 내면의 평화, 기쁨, 자비를 지닌 채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길 열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유용한 교훈이 되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주변 상황이나 인생의 단계 속에서 아침에 눈 뜰 때 행복을 느끼든 슬픔을 느끼든 쉽게 분노하든 두려움에 맞서지 못하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함께한 연습들을 기억하세요. 그것들이 좀 더 기쁘게 그 길을 헤쳐나갈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당신이 내면의 위대함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기를, 그리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차드 맹탄 저자의 기쁨에 접속하라와 함께 했습니다. 책의 저자는 구글의 천재 엔지니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존감 바닥에 비참한 기분이 일상인 사람이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명상을 시작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합니다. 기쁜 명상을 하자 모든 것이 좋아진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니 사람이 잘 따르고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창의력이 높아져 아이디어가 샘솟고 용기가 생기며 리더십이 좋아져 성공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면서 기쁨이 샘솟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 지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기쁨을 잠시 느낄 수는 있지만 이걸 일부러 인지한 적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기쁨은 잠시 깜짝하고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기 쉬웠죠. 그래서 오늘 함께한 책의 내용이 참 좋았어요. 이제부터는 기쁨을 더 충만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기쁨을 인지하는 능력을 아셨을 거예요. 오늘 함께한 훈련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기쁨을 그저 인지하기만 한다면 더 깊은 행복과 성장이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기쁨과 함께 누구나 쉽게 명상 훈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담겨 있는데요. 명상법들이 대부분 1분 안에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간단하지만 알차게 명상을 배우며 기쁨에 접속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마음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늘 기쁨과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